전번 주에는 이제 우리 일반 사찰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일주문부터 정각도에 있는 이렇게 모신 부처님하고 뭐 탱화들 또 여러 가지 그런 의미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제가 준비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디 보면 그 반대편에 있는 지금은 완전히 다 이렇게 허물어지고 그냥 뭐 절터만 남아 있고 일부 이제 성물들만 남아 있는 그런 절터들을 주제로 제가 좀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좀 생소할 겁니다. 이 폐사지라는 데가 저는 좀 옛날에 80년대 학교를 다녀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우리 것을 알자 이런 바람이 불었어요. 그때 나의 문화예산 답사기 아시죠? 그 열풍이 불어가지고 저도 거기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답사를 다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일반 이름난 절을 다니다가 그 다음에는 조금 많이 안 날려진 그런 절들 다니다가 나중에 폐사지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용준 선생도 그랬습니다. 1급, 2급, 3급 있는데 최고 단계가 폐사지 답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폐사지는 가보면은 그냥 뭐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보면 좀 무상함을 느낄 수 있는데 그 무상한 자리에서 옛날 절터에 서린 어떤 그 성물들 그리고 거기에 계셨던 스님들 또 많은 문인들이 남긴 어떤 시나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이렇게 반추하면서 그런 걸 회상하면서 옛날에 여기 어떤 건물이 있었을까 이런 걸 회상해 보면은 그 절터가 그냥 무상하고 허망하지만 않아요. 아주 이렇게 법정스님도 늘 얘기하지만 텅 빈 충만이랄까? 텅 비어 있어서 오히려 편안하고 누구도 방해받지 않고 나만의 어떤 그런 어떤 명상이랄까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상상도 나래를 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폐사절 어릴 때부터 좋아하다가 출가해서도 또 무슨 인연인지 이런 또 공부를 하게 돼가지고 그 중에서도 저는 우리나라 폐사지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느낀 게 옛날 스님들이 얼마나 안목이 뛰어나고 얼마나 치열하게 정진했나 이런 거를 폐사지 현장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그 폐사지 중에서 역사적으로 좀 중요하고 또 아주 뛰어난 고승들이 주석했던 그런 좀 특별한 폐사지 이런 데를 제가 또 몇 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쪽 서울 주변에 수도권 주위에 있는 폐사지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가볼 만한데 이런 데도 몇 군데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탑이 이렇게 무너져 있죠. 탑이 무너졌는데 탑이 이렇게 서 있다가 탑이라는 것은 이 기단부가 이렇게 돌을 이렇게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쌓았는데 물이 스며들고 이러면 나중에 기단부가 허물어집니다. 그러면 탑이 이렇게 서 있다가 그대로 이렇게 넘어지죠. 근데 탑이 그대로 지금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근데 이 탑이 경북 의성에 가면 쌍호이라고 절터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지금 여기 누워 있는 탑이 있고 이쪽 왼쪽에 보면 탑이 하나 서 있습니다. 거기는 원래 쌍탑이에요. 근데 이 탑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어느 날 갔는데 겨울에 제가 찾아갔어요. 근데 이렇게 탑이 누워 있는 이 풍광이 너무 가지런하고 어떻게 보면 정갈해 보여가지고 좀 안타깝지만 절에 있는 것도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저거 복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폐사지란 게 뭐냐면은 이제 지금 길상사처럼 이렇게 법당이나 요사체가 있어서 스님들이 상주하면서 이렇게 수행도 하고 기도하는 공간이었지만 어떤 뭐 불이 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완전히 이렇게 폐허가 돼가지고 지금 그냥 돌만 남아 있는 그런 곳이 이제 폐사지라고 합니다. 그 여러 가지 원인이 많죠. 근데 대부분이 보면 전쟁입니다. 특히 외부에서 이 침입한 외국 군대들을 보면은 그 나라를 완전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황폐화 전략을 펴서 특히 이 불교가 이번 정신적인 지주니까 불을 다 불태웁니다. 그러면서 많은 절들이 이제 소실됐습니다. 보시면은 황룡사 그죠? 임진왜란 때 보면은
일본군들이 우리나라 특히 스님들이 승군에 참여했기 때문에 모든 절들을 아주 계획적으로 다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아주 상간오지 외진되어 있는 목조 건축 몇 개 남아있죠. 우리나라 지금 고려시대 건축이 아마 10개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그 남아있는 게 모두 다 지금 국보로 돼 있죠. 그 정도로 이 임진왜란 때 이 목조 건축이 너무나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어떻게 보면 전쟁의 위험에 가장 취약합니다. 그리고 한말 의병 때 그죠? 의병 전쟁 때도 보면은 이 의병들이 산에 이렇게 숨어서 일본과 교전을 하다가 일본군들이 또 불태웁니다. 그래서 구례 영곡사 같은 데 가보시면은 지금 그때 한말 의병기 때 완전히 절이 다 불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국보가 이제 부도 이런 것밖에 없죠. 다른 목조는 다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금강산에 원래 4대 사찰이 있었죠. 장안사, 유점사, 표운사, 신계사라고 네 군데 아주 대표적인 사찰이 있었어요. 근데 남아있는 거는 지금 표운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장안사 아시죠? 그 가곡이도 나오죠. 장안사 그죠? 어마어마하게 큰 대찰이었습니다. 근데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군이 그걸 다 뭐 폭격을 해서 다 태웠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북한군이 점유하면 어떻게 우리 전략상 손실이 오니까 우리 군이나 미군들이 계획적으로 다 폭격을 했어요. 그래서 저 정말로 역사적으로 이면 장안사, 유점사, 신계사가 다 불에 타버렸죠. 근데 신계사는 이제 저희들 조계종에서 몇 년 전에 복원을 새로 했죠, 그죠? 예. 그리고 지리산에도 보면은 여러분들 화엄사, 쌍계사 이런 절들 실제적으로 군인들이 다 불태우려고 했거든요. 근데 화엄사도 보면은 그 차인력이라는 그 경찰이 있었어요. 그 토벌군 대장이었는데 이분이 그래도 좀 불교에 상당히 호의적이가지고 화엄사를 원래 불태워야 되는데 명령을 거부하고 그거를 안 태웠어요. 그래서 지금 화엄사의 그 국보들이 지금 온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태웠으면 진짜 잿더미밖에 없죠. 쌍계사도 그랬답니다. 원래 태우려고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기지로 모면하고 지금 그래도 절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쌍계사 위에 보면 여러분들 칠불사라고 있죠. 우리나라 선원으로 유명하죠. 그 선원도 그때 당시에 완전히 불에 다 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뭐 한 3, 40년 폐허로 있다가 지금 이제 다 복원을 다시 한 거죠. 그리고 홍수, 산사태 이런 것 때문에도 무너지기도 하고, 그리고 조선시대 들어오면은 숭유억불 정책 있죠. 이런 것 때문에 또 절들이 명당했기 때문에 양반들이 자기들 묘를 쓰기 위해서 절을 또 불태우고 거기다가 뭐 묘도 쓰고 이런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들 저 대원군 아버지 그죠? 그 저쪽에 서산 쪽에 가면 가야사지라고 있어요. 거기도 자기 아버지 무덤 쓰려고 절을 완전히 불태웁니다. 그리고 거기다 무덤을 썼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도암 부역 그죠? 그러니까 조선 후기가 되면 이 국가가 어지러워지면서 지방 관리들이 과도하게 사찰에다가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종이 만들고 뭐 이런 거 있죠. 특히 종이 부역이 그게 스님들이 엄청난 고통이었답니다. 종이 만드는 그 스님들이 공부는 못하고 계속 그냥 노동에 시달리는 거죠. 종이 만들어야 되고 또 양반들 오면은 막 가마꾼 노래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빈대가 들끓어서 스님들이 살수록 도망갔다 이런 말 들어봤죠. 저 빈대가 양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빈대가 아니고. 폐사지를 보면은 전국에 5,738개,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로 정말 불교 국가였어요. 지역별로 보면은 이제 경북, 충남, 전남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절터 중에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게 보면은 국가 사적은 이제 40개 정도, 주로 경주에 많습니다. 경주 대부분. 그리고 지방 지정 기념물이라 해서 그것도 70개 정도. 그러니까 불과 한 2% 정도만 지금 문화재로 지정해서 보호받고 있는데 그 이외는 거의 뭐 방치되고 있고 또 어떤 도난 이런 데 아주 그냥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폐사지의 가치라고 하면은 이제 성주 개공 그죠? 부처님 그 무상의 진리죠. 원래 이루어졌다가 사라지고
제법 무상의 현장이다. 그러니까 절터에 가보면은 정말로 허망하죠. 한때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장관을 이뤘었는데 불이 나거나 이렇게 폐허가 돼가지고 남은 거는 석축하고 뭐 탑이나 마애불 이런 것밖에 없어요. 허망한데, 그죠? 그렇지만은 그 현장이 훼손이 안 되고 그대로 보존돼 있어요. 그래서 역사의 현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석조 유물의 보고입니다. 석탑하고 마애불, 이 돌이라는 것은 불에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세월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재료입니다. 그래서 조각하기 어렵지만 마애불을 새기고 탑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폐사지에 가보면 주로 이 마애불과 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는 분야가 이쪽 분야입니다. 저는 탑하고 마애불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저는 뭐 차도 없었으니까 버스 타고 뭐 몇 시간 걸어가지고 마애불 있는 데가 보면 대부분 좀 아주 이렇게 외진데거든요. 산속 깊이 있거나. 근데 그런 곳을 찾아가서 몇 시간 걸어가서 어떤 그런 부처님을 맞이했을 때 그 어떤 한이로움, 또 그 모든 게 이렇게 폐허된 그 평지에 우뚝 서서 있는 탑을 보면은 정말 뭐랄까 감동이 옵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도 한번 답사를 해보시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떤 상상력의 공간이다. 이 폐사지는 가면 밑에 축대나 건물 터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주의 항용사지, 가문사지 가면은 지금 발굴해서 터가 다 남아 있죠. 마음대로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이 절터에 어떤 건물이 들어 있었겠다, 이런 거, 그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해받지 않는 간조의 무대다. 이 폐사지는 가면 뭐 아주 유명 폐사지야 사람이 많겠지만 요런 절터 있죠. 이 절터는 보면 그 안동에 가면은 대사동 그 모전 석탑이라고 합니다. 대사란 말, 큰 절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 가보면은 큰 절이 아니고 정말로 한 50평 되겠나? 아주 작은 절터입니다. 근데 탑이, 이런 탑 처음 보셨죠? 그죠? 이거는 이렇게 주위에 있는 돌들을 주워 가지고 전탑 형식으로 쌓은 겁니다. 전탑 형식으로. 그러니까 벽돌탑을 모방해서 만든 석탑이에요. 그래서 모전 석탑이라고 합니다. 요런 탑이 있습니다. 요런 전탑들이 안동 지방 주위에 좀 있습니다. 요 절터에 가보면 여기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이 앞으로 지금 여기 큰 강이 흐릅니다. 그래서 아주 이 큰 강이 이렇게 하이말처럼 이 절터 앞을 빙 둘러서 흐릅니다. 아주 절경지입니다. 그런데 요 좁은데 탑을 세우고 요 앞에서 조그만 요사체를 짓고 스님이 수행했던 곳이죠. 절 이름도 모릅니다. 그냥 대사동 절터라고 그렇게. 그런데 여기서 공부했던 스님들을 생각해 보면 어떤 분들이 여기서 절을 짓고 공부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어떤 같은 수행자로서 뭔가 생각하는 바가 있죠. 그리고 자연과 어우러진 원형의 절터다. 그러니까 훼손 안 받은 정말 그대로 옛날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요즘 좋은 절들 너무 불사를 많이 해서 좀 안타까운 현장도 많거든요. 근데 오히려 폐사지는 그런 게 살아 있습니다. 이제 그 절터 중에 예를 들면서 이제 나가보겠습니다. 그 가문사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주 가문사지 한번 가보셨죠? 네, 그래도 많이 가보셨죠? 이거 우리나라 대표적인 절터니까, 그죠? 682년 신문왕 때 이 절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왕의 아버지가 문무왕입니다. 문무왕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겼죠. 내가 죽으면은 용이 돼서 동해 바다를 지키겠다. 그러니까 나를 하장해서 동해 그 수중릉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유언을 했죠. 그래서 지금 그 동해 간포 앞바다에 지금 그 바다 안에, 그죠, 수중릉이 있죠.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절을 만들었습니다. 가문, 그러니까 어떤 대왕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그런 의미로 가문사라고 절을 지은 거죠. 그런데 이 문무왕이 유지를 받들어서 이 절을 보면은 법당이죠. 금당 밑에 보면은 용이 드나들도록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주 특이하죠. 그리고 이 절은 보면은 중문, 쌍탁, 금당, 강당 이렇게
일렬식으로 이렇게 배치한 이 쌍탑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통일신라가 되면은 원래 그 황룡사 목청 그 목탑처럼 원래는 탑이 하나였다가 통일신라가 되면은 쌍탑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 감은사는 우리나라에서 최대의 쌍탑입니다. 그리고 이 석탑은 2층 기단부의 3층 탑신부라고 신라 석탑의 어떤 원형이 됩니다. 이 석탑은 여기가 간포 앞바다죠. 간포 앞바다에 보면 여기 이제 문무왕릉이 있습니다. 여기가 감은사입니다. 여러분들 가보시면은 여기 지금 쌍탑이 있죠. 쌍탑이 있고 여기 금당입니다. 금당인데 지금 돌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죠. 이 돌들 밑이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연못이죠. 옛날에는 여기가 이제 가면 이제 간포 바다가 이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용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 밑에까지 들어와서 쉬게끔 금당 밑에다가 그렇게 공간을 만들어 둔 거죠. 정말로 참 대단한 상상력이죠. 그리고 이 뒤에는 이제 강당이 있고 스님들이 거주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위에는 회랑이라고 여러분들 경복궁 가보셨죠? 거기 가면 이렇게 주위로 회랑을 둘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왕실 사찰로 어떤 궁궐을 본따서 이제 건축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쌍탑이 있고 중앙에 금당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연못이 있고 그죠? 여기서 올라가면 이제 중문지가 있습니다. 이 양쪽에 동탑, 석탑이 있고 여기에 금당지가 있고 이 뒤에 강당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이렇게 회랑으로 둘렀습니다. 여기가 이제 연못에서 올라가면 이렇게 쌍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서 이제 용이 이제 여기까지 바닷물로 통해서 이렇게 오게끔 그렇게 어떻게 보면 건축적으로 이렇게 장치를 해놓은 거죠. 이 감원자지 쌍탑이 우리나라 석탑 중에는 이게 찰주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따지면은 13.34 한국 최대 석탑입니다. 그래서 목조 건축의 지붕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지붕선이 보이시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집의 지붕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런 옥괴석들이 밑에는 보면 이렇게 계단이 돼 있죠. 이렇게 그게 뭐냐면은 전탑을 쌓을 때 그 어떤 구비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요 위에는 지붕, 목조 건축의 지붕, 밑에는 전탑 그런 것을 이렇게 응용해가지고 이 석탑에다가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황룡사 고선사라고 지금 그 절터가 있습니다. 그 가면은 국보로 된 그 특히 고선사는 가면은 이 감은사 석탑하고 비견될 정도로 아주 크고 웅장한 탑이 있습니다. 거기도 1금당 1탑이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통일신라가 되면은 1금당 2탑, 그러니까 쌍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삼국통일의 영웅은 문무왕과 김유신입니다. 이 두 분이 삼국통일의 주역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상징하는 그래서 쌍탑을 세우는 게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감은사지 석탑은 가보시면 너무 커서 이 큰 돌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단부도 보면 이게 돌이 한 수십 장이 됩니다. 이걸 짜맞춥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돌들을 넣어요. 이걸 채우고 이 돌도 이 탑신석이라고 하는데 이 돌도 몇 개로 또 짜맞춥니다. 여기도 몇 개 되죠. 그런데 나중에 이 석탑이라는 게 발전하면 여러분들 그 불국사 석가탑 아시죠? 석가탑이 우리나라 그 신라 석탑의 완결입니다. 그게 제일 이제 정제되고 아름다운 석탑입니다. 그렇게 가면은 석탑이 이제 석가탑은 가면은 이런 돌들이 전부 다 하나입니다. 한 돌로 다 조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규모가 이거 한 3분의 2 정도로 줍니다.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이게 이제 서탑입니다. 서탑.
그런데 이 섭탑에서 이제 안에 해체 복원을 해보니까 이 안에서 이제 사리 장치가 발견이 됩니다. 이렇게 섭탑 사리 장군고에 이렇게 출토가 됐어요. 59년도에 이제 탑이라는 것은 물이 들어가면 기울면은 붕괴됩니다. 그래서 위험하니까 해체 복원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 해체를 해보니까 이런 사리 장치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 탑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사리를 보관하는 그런 상징물입니다. 여러분들 인도 가보시면은 최초의 종교 행위가 부처님 사리탑을 돌면서 신앙하는, 그러면서 대승불교가 발달됐거든요. 그래서 탑은 어떻게 보면 부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사리함에 보면은 이 사청왕들 얼굴이 중앙아시아 그쪽 있죠, 좀 서역인 그런 얼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신라에도 많은 그 국제적인 교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리 기단부 요 밑에 보면 이렇게 8부 신중들이 딱 돌아가면서 외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주위에도 보면은 4명의 이제 악기를 다루는 그 천녀들이 이렇게 악기를 다루고 어떤 그 부처님의 어떤 그를 찬탄하는 모습을 조각을 해놨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게 이게 사리입니다. 부처님 사리. 그래서 서탑이 동탑보다 조금 더 큽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부처님 사리를 모신 좀 격이 더 높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는 동탑입니다. 동탑. 이렇게 봐도 규모가 대단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나온 사진들이 전부 다 솔직히 제가 다 찍은 겁니다. 제가 솔직히 좀 사진을 좀 관심이 많았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가지고 답사를 하면은 그래 욕을 많이 먹었어요. 제가 아니 출가한 사람이 뭔 사진을 찍냐고. 우리 은사 스님도 별로 안 좋게 보더라고. 절에서 카메라 들고 다니면 별로 보기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쌍계사 이런 데서는 별로 안 들고 다녔어요. 근데 이런 데 가면은 뭐 누가 뭐라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절터를 이렇게 좀 남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어요. 저는 좀 그런 감동적인 장면들을 저도 좋아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는 답사를 가면 늘 사진기를 들고 와서 이렇게 좀 촬영을 합니다. 근데 볼 때마다 계절마다 시간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한 유적지나 절터를 그냥 가보고 아유 별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사계절 다 좋습니다. 비가 올 때도 좋고 눈 올 때 좋고 다 좋아요. 이때는 이제 겨울이죠. 겨울인데 이 막 나무 속살이 드러나고 그죠? 참 좋죠. 이 동탑에도 이제 사리장구가 또 출토가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96년도 얼마 전에 이제 해체 수리했죠. 여기를 하니까 저 서탑보다도 더 화려해요. 보면은 서탑에는 이 위에 청계라는 부분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 청계라는 뚜껑 부분까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 외함이 있고 이 외함 안에 이 사리가 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주위에 사천왕이 지금 조각돼 있죠. 아주 이게 섬세합니다. 이 금동으로 또 이렇게 칠을 하고 여기도 보면은 귀신 얼굴을 한 고리가 있다, 그죠? 요 고리가 보이죠? 고리에 귀신 얼굴을 또 조각을 해놨어요. 여기도 보면은 이게 사리함도 이렇게 밑에 기단부가 있고 몸체가 있고 이게 청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놨습니다. 여기도 보면 아까 그 서타처럼 여기도 신중상이 들고 있고 여기는 아까하고 다릅니다. 여기는 공양보살상 여기는 있고 여기는 사천왕과 승상을 배치했습니다. 여기는 아까는 그쪽에는 악기를 연주하는 천사들이 있었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다르게 사천왕과 승상을 요 주위에 또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간을 두르고 여기도 보면은 대나무처럼 이렇게 기둥을 또 세웠어요. 세우고 여기다 이제 요 안쪽에 사리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리는 보면은 54가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보니까 문무대왕의 사리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탑은 서탑보다 조금 작게 만들었습니다. 부처님 사리하고 문무왕은 좀 격이 다르니까 그죠? 이 안에서 나온 이 사리병입니다. 정말로 이게 화려하죠.
그러니까 문무대왕을 기리는 탑이니까 아마 당대 최고의 장인들이 아주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만든 거죠. 아주 섬세합니다. 이런 거 유리가 있었어요. 이때도. 여기 보시면 이쪽이 지금 간포 동해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가면 바로 바다로 연결됩니다. 근데 이 법당이 보면 그죠?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밑이 비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가 이런 걸 암거라고 합니다. 암거. 어두운 어떤 물이 흐르는 공간, 그런 걸 암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문무왕이 용이 되어서 동해바다를 논일다가 한번 쉬라고 이렇게 가문사에 들어와서 이 법당 밑에서 쉬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건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는 정면 5칸, 측면 3칸으로 이렇게 만든 곳입니다. 고려 시대까지도 보통 법당을 금당이라고 했습니다. 조선 시대 오면서 보통 대웅전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이렇게 주존으로 모시는 부처님도 계속 바뀝니다. 이제 금당 밑에 보면 이렇게 태극 문양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태극 문양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신라 시대부터 이 태국 문양을 이렇게 새긴 이유가 저도 좀 궁금합니다, 솔직히 이게. 이 절집에는 좀 생소한 건데,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왕실하고 좀 연관이 있나, 그렇게 또 추정합니다. 여기가 이제 그 바닥에 암거 시설입니다. 이 밑으로 용이 다니게끔 이렇게 만든 거죠. 가문사지에서 79년도에 또 청동 반자가 또 출토됐어요, 이렇게. 법당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종 치면서 내리는 거 있죠. 이걸 반자라고 합니다. 반자는 이 한쪽이 이렇게 뚫린 거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 막힌 거를 여기 보면은 금구라고 있죠. 금구는 이쪽이 막힌 걸 금구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도 뭐 연꽃을 이렇게 새겼죠. 요건 연밥입니다. 연밥이 보면 중앙에 10개가 있어요. 그리고 연잎으로 두르고 여기는 당초문을 둘렀습니다. 근데 뒷면에 보면은 여기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근데 명문을 보니까 1351년 고려 시대 때 왜구가 가문사에 쳐들어와 가지고 반자와 소정 금고를 훔쳐가는 바람에 이 반자를 다시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말 되면은 왜구들이 남해안에 엄청나게 쳐들어왔었죠. 그때 가문사도 이렇게 피해를 봤다는 거죠.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가문사 쌍탑이죠. 이 현장에 가보면 지금 정말로 그 웅장함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 신라 석탑의 어떤 남성적이고 호방한 기운, 이걸 상징하는 석탑입니다. 상대적으로 백제 쪽 정림사지 탑이나 이런 거 보시면은 아주 이렇게 단정하고 우아하고 그죠? 좀 여성적인. 그래서 석탑이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주 남산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경주 남산 여러분도 좀 가보셨죠? 네, 우리나라에서 아마 불자라면은 저는 이 남산을 정말로 모르겠어요. 한 수백 번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간 날 때마다 가고 출가 전에도 저는 좋아해서 많이 갔었고 지금도 또 한 번씩 가봅니다. 갈 때마다 여기는 정말로 불국토구나. 가는 골짜기, 뭐 산마다 뭐 부처님 탑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조성이 돼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도 꼭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산은 진짜 뭐 날 잡아서 한 일주일 다녀도 다 못 봅니다. 정말로 산이 크지 않지만 곳곳에 그런 유적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 어떤 즐거움이 있어요. 이 골짜기가 뭐가 있을까? 또 저기가 뭐 있을까? 요번에 놓쳤는데 다음에 가면 또 봐야지 하고 또 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답사라는 거를 조금 이게 뭐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 입문하셔가지고 부처님 법도 배우시지만 그 여가에 이런 어떤 답사에 좀 재미를 들으면 정말 건강에도 좋고 정말 마음 수행에도 정말 이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옛날 이 고찰이나 이런 절터들은 전부 다 명당터입니다. 그런 데 가서 잠시 앉아 있거나 가만히 이렇게 기도만 해도 저절로 정말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 남산은 가시면 이게 이제 뭐 100개 절터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80분, 또 탑이 60개. 옛날에 훨씬 더 많았겠죠. 지금 남아 있는 게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박역것의 탄생 신화가 있고 창림사지라고 원래 신라 최초 궁궐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많은 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있고 또 탑이 있습니다. 이 탑 참 이쁘죠, 여러분들. 이 탑이 보면 이 밑에 기단부가 자연석이죠. 원래는 아까 그 가문사 탑처럼 이렇게 따듬어서 아주 이렇게 정교하게 했어야 되는데 남산에 가면 이런 탑이 많아요. 그냥 자연석을 대충 이렇게 툭툭 쳐가지고 정말로 너무 자연스럽게 그 위에다가 탑을 올린 거죠. 근데 이런 탑들이 나는 참 좋더라고요. 여기에 비파골의감이 있습니다. 3층 석탑이라고. 여기서 내려다보면 경주 이 넓은 들이 한눈에 내려다보입니다. 정말로 장관입니다. 이제 용장사지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용장사지 아마 조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용자가 이게 뭐 풀이 무성하다 그런 뜻입니다. 좀 어려운 자인데 이 용장사라는 이제 기와가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상공유사에 보면은 이 유가종의 고성 대연 스님이란 분이 이 장육상 주변을 돌았더니 그 부처님이 그 스님을 향해서 이렇게 딱 돌인데 고개를 돌렸다는 거예요. 재밌죠? 그 정도로 이 스님이 아주 신통력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절터가 지금 남아 있고 여기 보면은 이제 탑 그리고 부처님 그리고 또 이 열의 자상 이 세 개의 보물이 있습니다. 이 용장사가.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그 김시습이란 분 아시죠? 여러분들. 근데 김시습이란 분이 생육신의 한 분인데 원래는 나중에 세상을 버리고 출가를 했어요. 출가를 하셔가지고 여기 용장사에 계시면서 금오신화 최초의 한문서들 금오신화를 저술을 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용장사가 아주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잘 안 보이시는데 지금 여기가 탑이 있습니다. 제가 이 절 맞은편에서 찍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석탑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에 마애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처님이 그 대자에 앉아 있는 그 열의 좌상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 또 이렇게 쭉 내려오면 여기도 옛날 그 석탑 부재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용장사는 여기입니다. 여기에 법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탑이라는 것을 부처님 상징하는 그 탑을 법당 앞에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산 위에다가 그러니까 여기 탑을 3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지금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위쪽에 있는 탑입니다. 지금 밑에 기단 부분 남고 다 허물어졌어요. 이제 그 다음 탑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들, 그죠? 이 용장사 3층 석탑인데 지금 보물로 되어 있습니다. 경주에 있는 탑 중에 아마 제일 아름다울 거예요, 이 탑이. 특히 여기 여러분들 이제 저녁 해질 무렵 한 5시나 그죠? 4시쯤 여기가 서쪽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해가 질 때 이렇게 노을을 받고 있는 석탑을 보시면 여러분들 모든 시름이 아마 싹 사라질 거예요. 진짜로. 저는 늘 갈 때마다 여기는 너무 좋아요. 어떻게 이런 데다가 탑 세울 생각을 했을까? 그죠? 그 스님들 안목에 제가 좀 감탄을 합니다. 이 탑이 이제 보물인데 이 전형적인 통일시달리의 석탑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 가문사 석탑 보셨죠? 그 어마어마하게 컸잖아요. 근데 여기는 돌 하나씩 다 만듭니다. 이제 요 밑에만 돌을 몇 개 이렇게 짜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가문사 탑보다 규모가 엄청나게 줄었죠. 그렇지만 엄청 단정해지고 정재미가 있죠. 여기에 의하면 석가탑 이후에 어떤 완결된 그런 형태입니다. 이런 것들이 신라 석탑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것도 쓰러져 있는 것을 22년도에 복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비가 오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도굴꾼들이 이 안에 사리장치를 훔치려고 이 탑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 탑들이 보면 막 깨져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도굴당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지금 사리장치 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원래 기단부라는 게 이게 2단이 원래 신라 석탑의 전형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요 하나 있죠. 기단이 하나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이 남산 전체 바위를 기단으로 삼은 거죠. 그래서 이 남산 전체를 수미산으로 보고 어떤 그 세계의 중심이 수미산인데 수미산 바로 위에 탑을 세운 거죠. 이 탑은 부처님을 상징하죠. 부처님 원래 수미산 위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식의 기단부를 하나 줄이고 자연석 위에다가 탑을 올린 겁니다. 여기는 아주 이거 발상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남산 서쪽 경주 이 평야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멀리서 보면 이 탑이 보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밑에 있는 어떤 중생들이 이 탑을 보고 예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망 좋은 데다가 탑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제 저녁 노을 질 때 모습입니다. 지금 이 조명이 있어서 그런데 정말 이렇게 사진을 보면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탑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 딱 내려오면 여기 마예불이 계시고 여기에 부처님이 앉아 계시죠. 여기는 이제 자연 바위에 새긴 것을 마예불이라고 합니다. 돌을 이렇게 깎아서 새긴 부처님이다. 그래서 마예불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런 부처님은 이제 부처님이 앉아 계시죠. 그래서 열애가 부처님을 말하죠. 열애 자상이라고 합니다. 열애 자상. 근데 이거 독특하게 보면 이렇게 밑에가 다른 데 볼 수 없는 특이한 구조입니다. 이런 유일한 석탑입니다. 이거는 요 부처님은 보면은 이렇게 머리에 나발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이 아주 촘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통견 양쪽에 가사를 이렇게 입으시고 그리고 항마촉진이라고 여러분 이제 많이 배우셨죠? 그죠? 항마촉진 이제 알죠? 이제 불교 입문반이 나가지. 여러분들 이렇게 스님들이 선정이 되면 이렇게 앉아서 공부를 하십니다. 그러다 부처님이 이제 공부하시다가 그때 마구니가 부처님 깨달음을 방해하러 찾아오죠. 그때 부처님이 이렇게 지신에게 이렇게 증명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시다가 손을 내린 거예요. 이 모습이 항마촉진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항상 이 수인을 하고 있습니다. 요 자세로 앉아 계시면 대웅전에 계신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항마촉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구니를 항복받고 땅을 이렇게 건드렸다. 그래서 항마촉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들은 이런 손 모양을 보고 무슨 부처님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연꽃 위에 앉아 있죠. 예. 그리고 요 주위에 보면 강배가 있죠.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 머리 강배, 몸 강배 그죠? 요거는 이제 8세기 그러니까 700년도 그러니까 신라 시대 아주 초기에 만들어진 그런 마예불이라 지금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좀 이렇게 소년 같은 아주 이렇게 좀 뭔가 순수한 그런 모습이에요. 요 마예불 바로 앞에 보시면 이렇게 열의 자상이 앉아 계신데 지금 머리 부분이 이렇게 손상이 됐습니다. 머리는 찾을 수 없어요. 근데 경주에 보면은 한 번씩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등산객이나 이런 분들이 다니다가 이 부처님 머리를 발견합니다. 그래가지고 찾는데 기적적으로 맞춰진 경우가 요 근래 몇 번 생겼어요. 그래서 이 부처님도 어느 날 갑자기 출현할 수 있어요. 그런 걸 저는 솔직히 기대합니다. 예. 얼마 전에도 그쪽에 지금 여러분들 그 쓰러진 부처님 아시죠? 그죠? 조계종에서 지금 그 복원하려고 하는 거기도 보면 원래 그 옆에서 그 쓰러진 부처님이 계시고 그 옆에는 열의 자상이 딱 이렇게 대자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그 부처님 원래 머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등산객이 그걸 머리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게 딱 맞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머리를 다시 붙여가지고 온전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주위를 이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그 5cm 기적 그 부처님 있죠. 그게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불두를 발견한 분이 진짜 대단한 공헌을 하신 거예요. 그분 때문에 어쩌면 이 부처님도 발견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산은 언제 또 발견될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참 저 부처님도
발견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 부처님이 보면은 이 조각이 정말 뛰어나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 옷 주름 이런 것들이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조각 수법이 거의 석굴암 전성기의 그런 기법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불두도 상당히 좋을 거예요. 이거 보시면은 이게 보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대연 스님이 그죠? 여기 이제 우요삼잡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부처님 탑을 오른쪽으로 돈다 그죠? 여러분 오른쪽이 어딘지 알아요? 여러분들 요 길상사 요 보면은 표시를 잘 해놨어요. 여러분들 오른쪽 하면은 그냥 이래 돈다고 생각하죠, 그죠? 그러면 안 되고 요 길상사 탑에는 보면은 이쪽으로 도라고 화살표를 딱 표시를 해놨어요. 부처님 기준으로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야 돼요. 그래서 최고의 존경의 표시가 오른쪽으로 3번을 도는 겁니다. 그래서 탑도리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대연 스님이 여기를 이렇게 3번 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고개를 돌렸다는 겁니다. 이게 삼국유사에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삼국유사는 보면 그 이련 스님이 허무맹랑한 얘기를 쓴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요즘 삼국유사의 가치가 날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되고 얘기들이 신빙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 얘기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죠. 이 대연 스님이 그 정도로 신통력이 뛰어나다 이런 거를 재미있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장육상이라 여러분들 들어봤죠? 이게 뭐냐면 한 장이 6척 그러니까 5m 됩니다. 그 6장이 5m라는 거죠. 이 높이가 엄청 높습니다. 이 대자가 워낙 높아서 원래 항용사 그 금동불상이 이게 장육상이었다고 합니다. 5m 되는 그거는 진짜 뭐 이런 대자 없이 아주 부처님만 5m라는 거죠. 규모가 엄청난 거고, 이 이제 열애자상은 이 대자가 워낙 높아서 그래서 이게 장육상이라 부른 거죠. 이 유화종이라는 것은 그죠? 무착 세진 스님이 미륵에서 유식을 배워가지고 그래서 이 유화종 사찰들은 미륵부를 그 주 부처님으로 모십니다. 그 우리나라에 오면은 이제 법상종이라는데 진표율사란 분이 이 법상종을 만듭니다. 이 법상종 사찰들이 오면 금산사, 법주사, 동화사 이런 데들이 지금 원래 그런 사찰이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렇게 가슴에 있는 가사띠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라시대 가사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옷주름이 그죠? 이렇게 쭉 내려와 있죠. 이런 걸 상현자라고 합니다. 상현자. 근데 이 밑에 이게 기단부는 그죠? 이게 3칸으로 돼 있죠. 그리고 이거는 자연석입니다. 이 경주가 보면 이런 게 독특해요. 자연석을 그대로 기단석으로 씁니다. 그래서 8세기 중엽에 아주 그 뛰어난 조각이다. 보이죠? 이런 조각이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요 가사 매듭이 다 보이죠? 거기서 좀 내려오면 이렇게 또 석탑 부재가 또 남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석등 받침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자연석을 그대로 해서 여기 기둥을 세우고 석등을 세웠던 거죠. 그래서 경주 남산은 이렇게 자연석을 아주 이렇게 이물감 없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밑에 오면 이렇게 옛날 그 용장사 법당이 있던 자리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축대가 남아 있죠. 남산에서는 이 용장사가 제일 컸다고 합니다. 이 부처님은 지금 박물관에 지금 모셔져 있어요. 이 용장사에서 출두한 불두입니다. 아주 동자같이 그죠? 해맑은 모습이죠. 박물관에서 보시면 참 아름다워요. 보면 아주 해맑은 얼굴로 나중에 한번 챙겨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김시섭 이분이 이제 출가해서 설잠 스님이라고 법명을 받고 이 용장사 은저감에 거주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절터보다 거기서 또 한 40-50분 또 걸어가야 됩니다. 그 산 쪽으로 걸어 올라가서 아주 외진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은저감이죠. 숨어서 고요하게 사는 그런 절터라는 거죠. 이 은저감에서 혼자 계시면서 금호신화를 썼다고 합니다.
이 절터에 가보면은 근데 안타깝게도 이 묘가 써져 있습니다. 묘가. 이 터가 좋다고 하니까 누가 비밀리에 이렇게 묘를 세운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폐탑 흔적이 있습니다. 절이 옛날에 탑이 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도 이 연고 있는 분이 빨리 양해를 내서 이걸 조금 이전하고, 그죠? 여기를 조금 발굴 조사도 하고 좀 제대로 좀 은저감이라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거든요. 이런 데는 좀 복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설잠 스님이죠. 김시습, 그죠? 이분이 아주 천재로 일어났답니다. 세종 앞에서 뭐 천재를 인정받고, 그런데 단종이 이제 세조가 단종을 폐위하고 왕권을 찬탈하니까 책을 불사르고 이제 세상 인연을 끊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사육신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그리고 28세 때 용장사 은저감에서 7년을 머물면서 금오신안을 씁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하음에 아주 밝아가지고 워낙 글을 너무 잘 짓고 아주 그 논리가 뛰어난 분이라 이분이 그 의상순의 법성계를 해석한 거 하음 일승 법계도주 이제 해석본이죠. 이거를 집필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워낙 또 명문가 출신이고 나중에 또 복권이 됩니다. 세조가 이제 물러나고 그래서 다시 또 한속을 했었어요. 이분이 한속하고 했다가 또 세상하고 뜻이 안 맞아가지고 다시 또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 부여에 가면 무량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절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면 뭐 극락보전하고 앞에 탑도 있고, 그런데 그 한켠에 가면은 진영각이 있어요. 그 가면은 이 설잠 스님 진영이 있습니다. 이 옛날에 이 모습인데 이 모습이 지금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분 얼굴이 보면 상당히 좀 이리 찌푸려져 있어요. 세상에 막 불만이 가득하고 뭔가 일이 안 풀려가지고, 그죠? 어떻게 보면 좀 불의에 분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그림이 너무 뛰어나서 지금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무지남이라는 암자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 설잠 스님 부도가 있습니다. 여기도 정말 한번 참배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 역사나 또 스님에 대한 어떤 그런 정보나 이런 걸 알면은 정말로 여러분들 가고 싶은 곳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볼 게 없다, 갈 데가 없다 이런 말은 진짜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아름다운 절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여기가 이제 남산입니다. 아까 그 용장사라는 데가 요쯤에 있습니다. 요 계곡 따라 내려가면서 탑이 있고 그래요.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할 게 뭐냐면 생이사지라고 또 있습니다. 생이사지. 이 절터는 뭐냐면 요쪽에 있어요. 여기 산꼭대기 바로 밑에. 그리고 이 대연하자라고 큰 그 연꽃 그 대자가 있습니다. 부처님 앉았던 자리. 그 자리가 요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럼 보시죠. 여러분들 이거 감동적이지 않나요? 저는 여기를 참 좋아하는데 여기가 산 꼭대기에 있는 자연 바위입니다. 통바위예요. 통바위를 그냥 이렇게 깎아서 부처님 대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원래 이렇게 돌을 세우고 이 위에 부처님이 이렇게 딱 앉아 계셨던 자리입니다. 여기가. 근데 부처님은 참 어디로 가셨는지 안 계시고 지금 밑에 연꽃 대자만 남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폭이 2m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 앉으면 한 3명은 앉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앉아서 이쪽 서쪽을 바라보면 아마 진짜 마음이 뻥 뚫릴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한번 가보십시오. 여기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가셔가지고 거기서 한번 참선을 하시든지 뭐 이렇게 마음 정리를 하시든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정말로 시름이 사라질 겁니다. 여기가 그런데 또 상당히 또 기록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삼국유사에 보면은 이 생이라는 스님의 꿈에 나타납니다. 노승이 나와가지고 남산에 가면은 풀을 묶어 놓은 곳에 내가 이 부처님이 묻혀 있다는 거죠. 꿈에 나타나서 자기가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나를 파서 이제 그 고개에다가 이제 모셔달라 이렇게 꿈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스님이 이걸 파내가지고 사마령 꼭대기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 절을 만들었는데 자기 이름을 따서 생이사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삼국유사에 보면 또 충담사라고 여러분들
안민가라고 공부 잘하신 분들은 알죠? 향가, 안민가 나옵니다.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거 지은 분이 충담사라는 아주 대단한 스님입니다. 이 스님이 또 여기 매달 3월 3일 9월 9일 날 차를 달아가지고 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답니다. 이게 우리나라 차 공양으로는 가장 오래된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차 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성지입니다. 여기 가서 차를 올리는 게 어디 보면은 통과 의례가 됩니다. 여기가. 아까 2m 연화 대자가 있지, 그죠? 그런데 이 바로 절터 바로 그 대자 바로 밑에 절 위쪽이 남산 그 순환도로가 생깁니다. 그 전두환 시대 때 그 막 그 제수들 동원해가지고 강제로 그 도로를 냈어요. 그 도로가 정말로 남산에는 치명타였습니다. 그 남산이 어마어마하게 훼손이 됐어요.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서 이 절터도 많이 훼손됐습니다. 생이사터가. 근데 그 옆에 보면은 비석 대자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가 지금 절터입니다. 그리고 요 비석을 꽂은 이제 이 대자죠. 근데 이 비석도 찾으면은 참 많은 기록들을 알 수 있을 텐데, 그죠? 그래서 이런 데도 그래서 발굴을 해봐야 됩니다. 발굴을 하면 그 비석 파편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비석 하나에도 어마어마한 사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런 데는 좀 뭔가 그렇게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 할 일이 다른 데도 많으니까. 이게 이제 대연화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석에다가 이렇게 연화 대자를 새긴 거죠. 이 남산 전체가 어디 보면 수미사란을 상징하는 거죠. 이것도 이 안에 이 위에 부처님이 앉아 계셨으니까. 여기서 이제 노를 받아서 아주 진짜 참 남산에서는 내가 볼 때는 최고의 하이라이트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벌써 거의 1시간 됐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네, 또 강의 또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번에도 준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시간이 초과됐는데 오늘도 보니까 아직 반도 못했어요. 이거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내가 여기가 서울이잖아요. 제가 솔직히 이게 페사지를 전부 다 저 남쪽 위주로 했어요. 제가 이쪽 서울을 잘 못 올라오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서울에 사시는데 이 주위에 있는 페사지도 한번 소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급히 또 만들었어요. 그거를 한 5개, 6개 만들었거든요. 그거 한다고 좀 바빴어요, 또 아침에. 근데 그래서 좀 빨리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부안에 가면은 변산이라고 있죠. 정말 아름다운 산이죠. 우리나라 국립공원으로 돼 있고 거기도 내소사, 계암사 정말 아름다운 사찰들이 있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부사이방이라고 그 꼭대기 의상봉에 가면은 그 절벽에 정말로 참 우리나라에서 유례가 없는 그런 암자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게 절벽 보이시죠? 이게 이제 변산의 의상봉입니다. 이 꼭대기에 이게 수직 절벽입니다. 그런데 한 이 정도 있죠. 이 절벽 한 3분의 2 지점에 가면은 절터가 있습니다. 한 3평, 5평 아주 작은 절터. 저기에 여러분들 그 진표율사라고 들어보셨죠? 금산사에 계셨던 진표율사가 저기서 정말 피나는 수행을 한 곳입니다. 저기가. 저는 몇 년 전에 한번 가봤습니다. 저기 워낙 또 특이한 암자라 저런 데는 또 안 가볼 수가 없어요. 저거 진짜 한 4시간 정도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정말로 막 험한 곳입니다. 이 꼭대기에 그죠? 여기 이제 위험한 곳이니까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4평 정도 되는 그 암자를 지었습니다. 근데 암자가 워낙 터가 좁으니까 쇠줄을 달아가지고 그 건물을 이렇게 지지를 했답니다. 지금도 그 쇠줄을 달았던 그 흔적이 있습니다. 상공유사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련 스님은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극진히 모셔야 됩니다. 이 이련 스님이 안 계셨으면 이런 불교의 어떤 그런 기록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저는 답사 다니면서 이련 스님에 대한 존경이 막 솟구칩니다. 정말 이런 기록들 보면은. 여기도 보면 진피열사가 27살 때 쌀 20대를 쪄가지고 양식을 만들어 가서 이 변산 부사의방에 들어갔는데 5탑을 가지고 한 달을 먹고, 그러니까 이 생쌀로 정말로 조금씩 먹은 거죠. 자기 목숨만 연명할 정도로 극도의 고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놈은 떼어가 또 지를 줬답니다. 지를 기르고. 그래서 미륵성 앞에서 개법을 구했다. 그런데 공부에 진전이 없어가지고 죽을 결심으로 아까 그 바위 밑으로 몸을 던졌답니다. 그런데 푸른 잎을 동자가 손으로 받아줘서 다시 올려줬답니다. 상공유사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진표열사가 용기를 얻어가지고 망신참법을 합니다. 그러니까 돌로 몸을 쳐서 참여하는 거죠. 이 업장이 두터우니까 이렇게 몸을 손상시키면서 자기를 어떤 업장을 녹이는 과정이죠. 관절이 참여해서 7일째 지장보살이 나타나서 몸을 회복했답니다. 그 몸이 온전하게 되고 21일째 될 때 이 미륵불이 지장보살과 함께 도솔천 대중을 거느리고 와서 인가를 해줬답니다. 그래서 이 진피열사가 의상봉에서 빛이 나는 곳에, 그래서 금산사를, 김제 금산사를 창건합니다. 이규보라는 아주 고려시대 문인이 있죠. 이분도 여기 또 부사의방을 찾아와서 향을 피우고, 이때는 그 암자가 유지돼 가지고 진표율사의 진영에다가 참배를 했답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거 한번 가보시면은 참, 스님들이 얼마나 참 그 원력이 대단한가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줄을 타고 내려갑니다. 상당히 좀 무섭죠. 조금 심장이 좀 강해야 됩니다. 줄 타고 내려가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 떨어지면 그냥 끝이에요. 그냥 진짜 수직으로 진짜 한 50m? 정말 무섭습니다. 간이 쫀다는 말이 진짜 여기 가면 실감합니다. 근데 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물이 나오죠. 이 돌을 이렇게 팠어요. 돌을 파니까 이 바위에서 고인 물들이 여기에 이렇게 고여서 이 물을 먹고 생활할 수 있었던 거죠. 암자는 물이 없으면 못 삽니다. 물이 제일 중요합니다. 쌀 같은 거는 누가 한 번씩 이렇게 전해주면 되지만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로 이렇게 저도 이거 보고 좀 놀랐습니다. 물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근데 파서 거기서 물을 고이게 해서 그 물을 드셨다는 거죠. 여기도 보면 이렇게 기와 조각이 나옵니다. 발굴해서. 이게 수직 절벽이 요 보이죠? 이게 부사의방입니다. 이게. 여기서 3년 동안 계시면서 고행 정진을 했다는 거죠. 참 대단하죠. 이 완전 수직 절벽, 그죠? 이거 보이죠? 이게 쇠줄을 달았던 그 쇠를 바위에 박았던 흔적입니다. 지금도 여기 기둥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쇠줄을 올려서 집을 지탱을 했던 거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앞에 변산의 그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저 멀리 바다도 보이고. 그렇지만 이 밑은 정말 수직 절벽입니다. 정말로 극한의 어떤 곳에서 고행을 해서 정말로 어떤 깨달음을 성취한 그런, 정말 우리 불교 역사에도 아주 참 유례가 없는 그런 어떤 절터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이게 무슨 탑인지 아십니까? 이걸 이제 전탑이라고 합니다. 전탑. 여러분들 아까는 석탑을 봤죠. 돌을 새겨서 만든 탑. 근데 이거는 벽돌을 구워서 만든 탑이라고 해서 전탑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전탑은 유일하게 이 안동 지방에 많이 있습니다. 경북 안동에. 그쪽에만 지금 현존한 3기가 있고 옛날에 또 사라진 또 4기도 있었고, 그리고 그 주위에 경북 북부지방에 또 전탑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탑이 있고 뒤에 양반집이 들어있죠. 근데 원래 여기가 절터였는데 이 양반집이 들어선 겁니다. 절터에. 같이 그래도 잘 공존하고 있어요. 이 안동의 법흥사지입니다. 법흥사지. 지금 저 전탑은 국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가장 뛰어난 탑이라서 지금 국보로 되어 있는데 지금 통일신라 때 창건됐죠. 안동부 비보사찰. 그러니까 안동은 낙동강을 연해 있습니다. 낙동강을 바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홍수에 아주 취약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전탑이라는 것은 불에 굽는 기와이기 때문에 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해를 예방하고자 안동은 이렇게 강 옆에다가 이렇게 전탑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고성 이씨 이 종가가 들어서 있죠. 근데 이 앞으로 또 철도 도로가 지나자 최악의 국보였다, 그죠? 근데 얼마 전에 중앙선 직선화로 이 철로를 다 걷어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 고향이 여기 안동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저 전탑이 기차가 지나가면 전탑이 막 울렸어요. 흔들리고. 언제 무너질지 몰라가지고 이 철길이 좀 이전됐으면 했는데 20년도에 이 철로가 완전히 변경돼가지고 완전히 이제 철로를 싹 걷어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야, 이런 날이 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밑에 이렇게 뭐 팔부신중 사천왕 이런 조각이 있는데 이런 거는 다른 지에서 가져왔다는 설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막 시멘트로 이렇게 막 일제시대 때 너무 이렇게 엉망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내가 볼 때는 해체 복원을 새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탑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요 감실이 사각인데 옛날에 아치형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게 시멘트로 이만큼 이렇게 막 발라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형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민가 옆에 이렇게 전탑이, 이 할아버지도 보이시죠? 그리고 이 전탑이라는 거 보면은 이렇게 중간에 심주라고 나무 기둥을 세워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벽돌을 붙여가지고 탑을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 이 감실에 비로자나불이 있었는데 이것도 도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탑 위에 상륜부가 있죠. 이것도 보면은 이 영가지라고 안동에 또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도 재밌죠. 이 이고라는 양반이 이 상륜부가 그 구리로 돼 있잖아요. 금동. 이걸 또 철거해가지고 객사의 그 어떤 집기를 만드는데 그걸 썼답니다. 근데 이거는 보면 양반들의 어떤 용담처럼 묘사를 한 겁니다. 자기들은 성리학자로서 자랑스럽게 묘사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불교로 볼 때는 그죠, 아주 보면 불교 순환사죠. 그러니까 원래 안동에 이렇게 탑이 있었고 이렇게 지금 양반집이 있습니다. 옛날에 낙동강이 앞에 이렇게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수해가 걱정되기 때문에 그 비보용으로 여기다가 이런 전탑을 세웠던 거죠. 옛날에 이게 감실 안에 있던 비로자나불인데 지금은 어디 가는지 알 수도 없어요. 이것도 도난당해가지고. 이거 보이시죠? 앞에 철길 보이죠? 이 기차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지나다녔어요. 그리고 이 앞에 강이 흐르고 또 안동 댐도 생겼어요. 그래서 이 탑이 막 엄청나게 순환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옛날 안동 여기 노선이 옛날 이렇게 갔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무슨 드라마에 왜 이렇게 독립운동가인데 그 사람이 너무 그 집을 뭐 이렇게 행랑채를 철거하고 집 앞으로 철도 냈다는 그 뭐 드라마 있었죠. 그거 혹시 아십니까?
미스터 선샤인 맞다. 그 드라마가 있죠. 그 드라마 무대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옛날에 여기가 이렇게 이 방음벽을 설치해가지고 이 전탑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예. 이게 뭐냐면 일제시대에 여기 임청각이라고 있죠. 여기서 이상용이라고 아주 대단한 그 독립운동가를 배출했습니다. 그분이 그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이라고 지금은 대통령이죠. 그걸 역임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 가족 일가가 12명이 전부 다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이 집안은 거의 그냥 망해버렸어요. 온 집안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배출한 곳이니까 이 집을 훼손하려고 일부러 우회해서 이렇게 철길을 낸 겁니다. 원래 지금은 이렇게 직선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 맨날 철길을 지금 다 걷어가지고 지금 그래도 이 탑은 이제 앞에 낙동강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이 방음벽하고 철길을 다 걷어냈죠. 그래서 바로 볼 수 있고 여기가 임청각입니다. 이게 이제 99칸 집이라고 하는데 그 석주 이상용이라는 분이 여기에 종손이었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안동에 왜 이렇게 전탑이 많으냐? 그러니까 지금 현존 3개가 보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전탑터가 또 4개가 있습니다. 이 전탑이라는 거는 중국은 전탑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석탑이고 일본은 목탑입니다. 이렇게 딱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상 스님이 중국에 유학해서 그 하음을 공부하고 귀국해서 그래서 중국 전통을 중시해서 이런 전탑을 많이 만들 것이다. 이런 또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안동이라는 것도 경주에 비해서 독자적인 문화권이 있었고 또 내가 볼 때 이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이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비보용으로 이 전탑을 세웠다. 그래서 지금도 이 안동 낙동강 따라 3개가 지금 쭉 서 있습니다. 열지어서. 여기는 이제 조탑동이라는 전탑입니다. 이 양쪽에 지금 인왕이 보이죠? 그 인왕상이 상당히 귀엽습니다. 요거는 이제 옛날 안동역 앞에 있던 전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보시면 앞에 낙동강을 보면서 아주 이렇게 조망도 좋고 정말로 상쾌한 그런 전망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전번에 가보니까 여기 계신 종손이 이렇게 아침에 한번 나와서 여기 절하시고 들어가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사상이 다르지만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는 그런 곳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영양에 가면은 이렇게 사내리 모전 석탑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 여러분들 전탑 같죠? 아까 그거하고 그죠? 그런데 이거는 돌을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따듬습니다. 그러니까 벽돌을 구운 게 아니고 이거는 돌을 이렇게 따듬어서 전탑처럼 쌓았다. 그래서 모전석탑, 전탑을 모방한 석탑에 대해서 모전석탑이라고 합니다. 이 모전석탑이 이 그쪽 영양이라고 이름 잘 모르시죠? 꽃으로 유명한데 그죠? 영양 지방에 많습니다. 네. 이 탑도 보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가보면 지금 국보로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가 여러분들 월출산입니다. 월출산 어디 있죠? 잘 아시네요. 전라남도 영암에 있습니다. 영자가 신령스러운 바위라는 뜻입니다. 영암이. 이 월출산이 전부 산이 통바위로 되어 있습니다. 바위가. 그래서 영암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산을 참 좋아하는데 이 산에 가면 이제 이 부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압도적이죠. 이 부처님이 이 바위가 한 8m 됩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 통바위를 그냥 그대로 조각을 한 건데 이 고려시대 어떤 그런 고려시대는 부처님을 미륵불로 아주 크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걸 아주 대표하는 우리 남한에서는 최대의 마이불입니다. 이보다 더 큰 거는 여러분들 금강산에 가면 있습니다. 묘길상이라고 이보다 더 큰 부처님도 계세요. 저는 참 보고 싶은데 금강산을 못 가서 너무 한스러워. 언제 좀 빨리 뚫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 가려면 좀 힘들게 올라가야 됩니다. 한 3시간 정도는 걸어 올라가야 돼. 예? 좀 빨리 가면 한 2시간. 그런데 올라가면은
절대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감동의 진짜 정말로 꼭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이런 데는 우리 불자라면 대단하죠. 이게 진짜 너무 아름다워요. 이렇게 보면은 특히 이 부처님이 서쪽을 보고 있습니다. 서쪽. 그래서 절대로 이런 마예불을 보러 갈 때는 사전 정보를 가지고 언제 햇빛이 비치나 이걸 알아야 돼요. 여기는 무조건 오후에 가야 돼요. 오전에 가면 해가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이런 어떤 위험 있고 인자한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항상 오후에 가야 됩니다. 한 2시 이후. 그러면 햇빛이 쫙 비춰줘요. 그래서 아주 대단한 진짜 정감입니다. 이 절터에 가면 이렇게 탑이 있습니다. 또 이 탑도 참 아름답습니다. 3층 석탑. 여기가 용암사지입니다. 용암사지. 월출산 구정봉. 이 꼭대기 가면은 이 우물이 파여 있어요. 9개. 그걸 구정봉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 한 600고지의 서양으로 그 멀리 보면은 영암 음대하고 영산강하고 서해 바다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장관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금당터가 있고, 저기 탑이 있죠. 그리고 마예불이 있고, 마예불 중심으로 쌍탑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또 부도가 또 2개 있고, 여기 보면 기대승, 고경명, 허목, 김수환, 김창재 아주 대단한 학자들이 와서 많은 시와 기행문을 남겼습니다. 아주 기록이 많습니다. 18세기 이후에 기록이 끊어져가 이때 아마 폐살된 걸로 추정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금당터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막 풀이 무성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게 물이 나옵니다. 여기도. 이 절터는 무조건 물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 물이 나오고 이런 돌학이 있습니다. 이 돌학은 뭐냐면은 이렇게 곡식을 빻는 그겁니다. 이게 수각이 아니고. 이 탑도 보면 이런 기암 개봉을 배경으로 아주 보면 아름답게 여기 탑봉이라고 여기도 보면 이제 법당 앞에 세울 만한 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당 위쪽에 이 탑봉이라고 봉우리에다가 이렇게 탑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백제계 탑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백제계 탑은 요 밑에 보면 갬돌이라는 게 있어요. 갬돌. 한 번도 그 탑 신부를 받쳐주는 장치를 넣어둡니다. 그걸 갬돌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백제계의 석탑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여기서 사리 장치가 또 발견이 됐습니다. 요 탑입니다. 그러니까 요쪽이 금당터인데 요 봉우리 위에 탑봉이라는 데다가 이렇게 탑을 이렇게 조성을 해놨습니다. 이 주위에 바위하고 정말로 보면 진짜 기가 막히게 아름답습니다. 백제계 석탑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게 월출산입니다. 여기는 월남사지라고 또 다른 또 폐사지입니다. 이 월출산에 이 탑 정말로 아름답죠. 이런 석탑을 이제 백제계 모전 석탑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백제계 탑은 뭐냐면은 이 지붕돌이 요 기단부보다 더 큽니다. 보이죠? 여기도 그렇죠. 이게 더 크고 여기 좀 좁죠. 그래서 백제계 탑은 이렇게 좀 가분수처럼 위가 좀 큽니다. 그리고 홀쭉하고 이 탑 신부가 좀 깁니다. 길고 커요. 그래서 신라 석탑하고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정말로 우아하고 뭔가 아주 여성적인 그런 느낌이 물씬 납니다. 이 마예불상이죠. 8.6m, 그죠? 이 통바위를 이렇게 새겼어요. 그리고 이 부처님 보시면 여기 보면 구멍이 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부처님 위에 보관을 썼다는 거죠. 보관. 알죠? 이렇게 옥황상제처럼 이렇게 큰 이렇게 그죠? 머리에 쓰는 거. 그걸 둘렀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멍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처님을 아까 항마 촉진이죠. 이렇게 내렸죠. 그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부처님을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이 운에 보관을 썼기 때문에 미륵불로 추정을 합니다. 미륵불.
그래서 여기 미륵불로 추정하는 이유가 보면은 여기 영광이라는 데가 백제 유민들의 곳이죠. 나라를 이룬 어떤 그런 만국의 한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미륵불에 대한 그런 호소력이 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주위에서 용암사 도솔이라는 그 기와가 또 출토가 됐어요. 그래서 이 미륵보살은 원래 도솔천에 계시죠. 그래서 미륵불로 또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강배도 보면 세 개로 돼 있죠.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그죠? 아주 화려하게. 여기도 상연자라고 아까 보셨죠? 이렇게 주름을 이렇게 아주 이렇게 잘 표현했죠. 근데 여러분들 영암이라는 데를 가보면은 옛날에 여기가 상대포 덕진포라고 지금도 포구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영암에서 바로 그 썰물이 다 들어와가지고 밀물이 들어와가지고 바로 바다로 나갈 수 있었답니다. 지금은 간척을 해가지고 물길이 다 막혔지만 옛날엔 영암에서 당나라로 가고 일본까지 바로 배가 출발을 했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왕인박사나 도성국사 이런 분들이 영암 출신입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다 중국 유학 갔다 오고 일본에 또 유학을 전례하고 그래서 이 영암이라는 데가 어떤 그런 상인들 국제 무역항으로 많은 호족들과 그런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부처님을 조성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영암에서 보면은 이 부처님이 보입니다. 저 높이 월출산에서. 그래서 공중에 떠 있는 미륵불처럼 우리를 언젠가는 구원하러 내려올 것이다. 이런 상징으로서 저런 미륵불을 조성했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정말 여기는 한번 우리 불자람 한번 가봐야 됩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진짜로 정말로 추천합니다. 오늘 아마 이거 보시고 리스트 좀 쓰시겠죠. 아마 몇 군데는. 그죠? 가봐야 되겠다. 그죠? 가보면 장담합니다.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출산에는 이런 마애불이, 그러니까 월출산 전체가 전부 다 바위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처님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 부처님도 보십시오. 이 머리만 이렇게 조각을 해놨어요. 다른 데 볼 수는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전번에 제가 이 부처님 찾으러 진짜 한 서너 시간을 막 계곡을 헤매고 찾아가지고 겨우 찾았어요. 근데 올라가면서도 내가 왜 이래 살아야 되나 이러면서 막 한탄을 했어요. 내가. 진짜 출가한 사람이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여기를 만나는 순간에 모든 시름이 다 사라졌어요. 부처님이 너무 동자 같고 너무 이렇게 반겨주시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어떤 기쁨 때문에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대단하죠. 실물을 보면 여러분들 진짜 압도당합니다. 아까 밑에서 보면 부처님이 엄청 이렇게 웅장하고 위압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한 50m 돌아오면은 이쪽에서 보면은 부처님이 내하고 눈높이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근데 재밌죠. 여기 또 탑이 있죠. 여기 부처님 계시죠. 원래 절터는 이 밑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이 어떤 중심 법당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쌍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월출산 전체가 법당이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양쪽에 탑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가 어떻게 보면 부처님을 가장 눈높이에서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탑을 세웠습니다. 이 탑도 재밌죠, 여러분들. 이 자연석 둥그런 탑에다가 그대로 탑을 올렸어요. 기단부를 이렇게. 아까 경주에도 이런 거 봤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보면 너무 이 안목이 뛰어나요. 이런 거 보면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부처님을 중간에 두고 그죠? 쌍탑을 건립했다. 이런 쌍탑 구조가 여러분 해남 대흥사에 가면 북미르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마예불이 국보로 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그 부처님이 있어요. 거기도 오면 양쪽에 쌍탑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좀 비슷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전라도 지방에 조금 유행하는 그런 양식이죠. 고려시대 때. 이게 산촌비보 이런 개념이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아까 도성국사 얘기했죠. 도성국사가 영암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라도 지역에 이 용암사, 강양에 또 옥룡사라고 있고 순천에 서남사가 있습니다. 이 세 사찰이 다 도성국사가 주석한 사찰입니다. 여기를 호남의 비보 사찰로 이렇게 절을 지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 탑이 자연석 위에다가 이렇게 탑을 올린 거죠. 근데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이제 영산강입니다. 이렇게 여기가 영암읍입니다. 옛날에는 이까지 배들이 들어와서 당나라나 일본으로 다 이렇게 다녔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무의사에 가면은 그 비석이 있는데 그 비석에 보면은 후삼국 때 그 왕건하고 궁예 이런 사람들이 이쪽 영암에서 견인하고 같이 해상 전투를 벌였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쪽 그 서남 이쪽 전라도 지역이 후삼국의 어떤 패권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쪽 지역이 이제 왕건이 승리하면서 결정적으로 이제 고려가 승리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이제 그 다음 이제 지리산으로 왔습니다. 이제 제가 출간 지리산입니다. 여러분들 지리산 가보시면 이쪽이 쌍계사가 있습니다. 쌍계사. 여러분들 쌍계사 한번 가보셨나요? 이 화계라는 데가 지리산에서 보면은 가장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지리산에서 남향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지역의 제일 중앙이 화계입니다. 화계. 그래서 지리산에서 어떻게 보면 주인 땅이다 할 수 있는 데가 화계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많은 스님들, 많은 유학자들이 화계로 와서 공부하고 또 유람하고 그랬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화계를 들어오면은 이렇게 계곡 따라 들어오면은 여기가 신흥이라고 합니다. 신흥. 그래서 옛날에 여기가 신흥사지라는 절이 있었어요. 신흥사.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의신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신사라는 또 절이 있었어요. 저 위쪽에. 그리고 이쪽으로 계속 능선 타고 올라가면은 영신사라는 또 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사찰을 삼신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쪽을 삼신동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를. 그리고 이쪽으로 올라가면 여러분들 칠불사 아시죠? 칠불사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양쪽 물이 여기서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흘러서 앞으로 섬진강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여기가 보면 어떻게 보면 아주 대명당터입니다. 여기가 양쪽 물이 만나고 앞으로 섬진강이 흐르고 그 앞에는 백운산이 안대로 딱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사에서는 가장 터가 좋은 데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이 신흥사가 있고 이 뒤쪽에 내은저감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서산대사 아시죠? 서산대사가 계셨던 암자가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내은저감입니다. 여기가 내은저감에 들어가려면 이 계곡물을 건너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이 홈이 보이죠? 두 개, 그죠? 옛날에 여기 쐐기둥을 세웠습니다. 쐐기둥을 두 개 세우고 다리를 만들고 그 위에 누각을 또 만들었어요. 5건짜리. 그러니까 비가 와도 안 맞게 누각을 씌웠던 거죠.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이제 능파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그 옛날 건물에 들어가면 이렇게 한문으로 막 글 적어 놓은 거 있죠. 그런 걸 기문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서산대사가 그걸 적었습니다. 서산대사를 원래 청어당이라고 합니다. 자기 호가 청어입니다. 청어. 근데 이분이 이제 거기에 기록을 보면은 시내에 이렇게 수천 마리의 돌소, 돌염소가 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돌이 많은 거죠. 그걸 돌소, 돌염소라고 이렇게 아주 문학적으로 표현했어요. 이것을 이렇게 많이 한 거는 영부를 숨기려 한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지리산 아주 그 외부에 어떤 불순한 게 안 들어오는 아주 그 고결한 곳은 지키고자 이렇게 돌들이 막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스님들이 이 누각을 만들었는데 능파각이라고, 그죠? 홍유교, 능파각 이렇게 다리를 여기에 크게 지었다는 거죠. 여기는 보면은 뭐 도원, 그러니까 무릉도원, 그죠? 그런 정치가 있고,
호계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호계 삼소라고, 그죠? 뭐 세 분이 만나서 아주 뭐 정답게 이렇게 걸어가다가 뭐 산문을 나간다는 그걸 잊었다는 거죠. 그런 어떤 정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리에 이 물길을 건너는 그 공덕이 크다 이러면서 이분이 이제 능파각을 지었는데 이것도 일본이 쳐들어와가지고 이게 불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나는 좀 복원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이게. 이런 데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쪽에 올라가면 이제 아주 아름다운 계곡이 나옵니다. 여기를 이제 세이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글씨 보이죠? 길을 씻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이게 최치원 글씨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최치원 아시죠? 이분이 또 쌍계사에 또 인연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세속에 들었던 더러운 것을 기로 이렇게 씻고, 길을 씻고 나는 이제 산으로 들어간다 하면서 이렇게 길을 씻고 들어갔답니다. 그런 표현이 세이암입니다. 그런데 한쪽 바위에 또 보면은 타경대라는 데가 있습니다. 타경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맨날 선비들이 이렇게 갓을 쓰죠. 갓을 밑에 갓근이 있죠. 묶잖아요. 이 갓근을 냇물에 씻는 것을 타경이라고 합니다. 이걸 뭐냐면은 이제 뜻을 품은 선비가 세상에 나가서 자기 포부를 펼치겠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게 타경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은 세상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 숨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고, 이 사람은 이분이 이제 김종직 제자죠.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사관으로서 글 썼다가 연산군에 죽임을 당하죠. 이분이 김일손이라고, 그죠. 이분들이 어떤 삶을 대하는 자세가 이렇게 대비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게 그런 글들이 서로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면 저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가고 물러야 되는가 이런 걸 좀 고민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여기 가면은. 여기 가면 또 재미있는 이게 바위에도 보면은 이렇게 김노경, 김명희 이런 사람들 글이 있습니다. 김노경이라는 분이 이분이 추사 김정희 아버지입니다. 이분이 관찰사를 하면서 여기 왔다가 자기 이름을 새긴 거죠. 그리고 신흥사지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학교로 변했습니다. 지금 하계 초등학교 왕송분교라고 이게 완전히 학교가 들어서 가지고 절터가 거의 다 파괴돼 버렸어요. 지금 좀 안타깝죠. 근데 여기가 아까 말했던 이렇게 영신사, 의신사와 함께 삼신사의 하나로 아주 여기가 대단한 절이었습니다. 여기가 화계동천의 중심에 위치해서 풍경가 매우 아름다웠다. 그리고 서산대사는 하늘이 숨겨진 아름다운 곳이다. 신선의 땅이라고 극찬했다. 그리고 남명조식이라는 분도 이분도 지리산을 많이 유람했는데 단연 최고라고 여기를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 여기가 뛰어난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주 고승들이 많이 주석을 했던 곳입니다. 이분들 다 송강사 스님입니다. 이런 벽암각성, 벽암성총 이런 분들. 전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송강사와 쌍계사는 같은 문중이라 많이 교류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님들 부도나 이런 것들이 칠불이나 쌍계사에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주 이름난 고찰인데 정유일한테 소실됐습니다. 그리고 또 복원을 했지만 지금은 부도 한 개만 남아 있고 지금 학교로 지금 완전히 변해버렸죠. 이 부도 하나 남아 있습니다. 지금 다른 거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어마어마한 고승들이 주석하고 정말로 대단히 아름다웠다는데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이 부도 하나. 여기 이제 연꽃 문양이 있죠.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 여기가 이 내은저감 절터가 이 위쪽에 있습니다. 이제 청어당이라고 서산대사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근데 여러분 서산이 원래 평안도 묘양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서산대사를 뭐 북한에 주로 사신 스님으로 생각하는데 서산대사는 15세에 화계 원통암이라고 여기 출가했습니다. 그리고 한 20년을 지리산에 사셨어요. 그래서 지리산을 정말로 사랑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2년이 다 돼가지고 지리산을 떠났던 것 뿐인데 이분이 이제 워낙 글을 잘 짓습니다. 그래서 30살에 쌍계사 중창기를 짓습니다. 그리고 52년도에 그 문정왕후가 성가를 부활합니다. 그래서
이 서산대사, 사명대사가 성가에 선발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불교가 살 수 있는 기반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문종왕후는 어떻게 보면 불교로 볼 때는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아주 그 성교 양종 판사라고 고관을 역임했는데 41살 되니까 모든 게 부질없다. 다시 내 어떤 마음의 고향 화계로 가서 살겠다 해서 돌아옵니다. 41세 때 그 높은 그 어떤 직함도 버려버리고 돌아와서 여기에 이제 내은저감을 짓습니다. 여기가 보면 어떻게 보면 백두대간의 맥이 지리산에서 이렇게 탁 모인 곳입니다. 아주 터는 작지만 여기가 보면 10평밖에 안 됩니다. 암자터가. 그리고 건물이 7평이에요. 정면 3칸, 측면 2칸. 정말로 작은 규모죠. 그래서 이분이 모연문을 씁니다. 그러니까 시주를 구하려고 글을 지어가지고 시주를 또 구합니다. 근데 이게 3년이나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짓고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호를 이렇게 청허 맑게 비었다 이렇게 호를 짓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삼가기감, 성가기감을 또 저수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 불교가 어떤 중심을 잃고 있는데 어떤 불교의 핵심만 가려가지고 그걸 뽑은 책이 성가기감입니다. 그리고 유교, 도교에 대해서도 평을 합니다. 그래서 삼가기감을 쓰는데 이 책을 이제 그 단속사라고 지금 산청에 있습니다. 거기서 판각을 합니다. 목판본을 판각을 했는데 당대 그 진주의 유생이 있는데 그 성여신이라는 분이 남명조식의 제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 유교를 불교보다 뒤에 뒀다고. 그 당연하잖아요. 그 스님인데 당연히 불교를 더 우선시하는 건 당연한데 저런 핑계를 세워서 목판을 완전히 불태워버립니다. 그 단속사에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서산대사가 이 지리산 인연이 다 됐구나 하고 떠납니다. 지리산을. 그리고 다시는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연이 끝납니다. 여기가. 좀 안타깝죠? 여기가 절터입니다. 지금 여기 주초대 하나, 둘, 셋, 4개 보이죠? 그죠? 그래서 앞에서 보면 여기 3칸입니다. 그리고 측면은 요 2칸. 그래서 돌들이 보면 4개씩 4개, 4개 해서 12개가 지금 가지런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정말로 가면 좋습니다. 또 10평이고 옛날에 비가 내리면 이 밑에 축대 밖으로 절벽으로 떨어졌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산대사는 이 터를 너무나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주춧돌, 그러니까 제일 앞쪽은 이렇게 돌을 잘 따듬어 놨어요. 여기서 내려다보면 여기가 밑에 신흥사 터하고 이렇게 하계 땅이 쫙 보입니다. 이분이 이제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저는 참 좋아하는데 내은저감이라는 시입니다. 도반 대6시 내은암에 집을 지었네. 새벽 종소리와 함께 일어나 저녁 북소리 울리면 함께 자네. 너무 멋있죠? 그죠? 새벽 종소리, 저녁 북소리. 시냇물 속에 달을 함께 퍼다가 차례를 달아 마시니 푸른 연기가 퍼지네. 날마다 무슨 일꼴돌이 하는가. 참선과 윤불세. 이 청어당 집에 보면 이분 시가 정말로 뛰어납니다. 문장이 대단합니다. 이번에. 그리고 내은적이라는 또 시가 또 있어요. 두류산에 함자가 하나 있으니 두류산은 지리산의 다른 이름입니다. 암자 이름은 내은적이라 삶 깊고 물또한 깊어 논의는 성격은 찾아오기 어렵다네. 동서에 누대가 있으니 물은 좁아도 마음은 좁지 않다네. 청어라는 한 주인은 천지를 이불 삼아 누웠다네. 여름날 솔바람을 즐기노니 구름은 청벽으로 조화를 부리노나. 뭔가 대자유의 막 그런 걸 호방함이 느껴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분도 높은 관직을 하고 그랬지만 부질없다는 거 알고 7평짜리 집을 지었지만 이 앞이 전부 다 어마어마하게 터가 넓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떤 터보다는 앞에 그거를 자기 정말 정원처럼 그걸 즐겼던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얼추 되겠네요. 조금 한 5분 정도 오버하겠어요. 그래도 되겠어요 보니까. 지금 이제 여기 서울 주변의 절터를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탑골공원 아시죠? 다 가보셨죠?
여기가 옛날에는 아주 큰 절이었습니다. 원래는 원각사라고 했습니다. 원래 고려 고찰로 내려오다가 조선 태조 때 흥복사로 개칭하고 조계성 본사로 지정할 정도로 아주 큰 절이었습니다. 여기가. 그리고 1460년 세조 때, 이 세조라는 분이 불교를 엄청나게 숭상하신 분이죠. 이분이 이제 원각서로 중건을 합니다. 효령대군이라고 여러분들 세종의 형이죠. 이분이 아주 불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또 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조, 예종, 성종 이런 어떤 분들은 불교를 그래도 상당히 예우를 해주고 지켜줬습니다. 또 왕실 사찰을 해서 불사할 때 이렇게 도움도 주고. 그런데 연산군 때, 그죠? 이 연산군이 참으로 이렇게 광해군은 나름대로 어떤 정책이나 실력으로 지금 인정받지만 연산군은 그냥 한마디로 뭐 망난이죠, 이분은. 그래서 불교에도 재난이었습니다. 이분이 와가지고 이 절을 아예 그냥 기생방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스님들이 다 떠나고 절이 나중에는 또 건물까지 헐어가지고 아주 나무까지 그냥 다 없애버린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원각사 대종이라고 이게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종을 큰 종을 만들었죠. 근데 이 종이 여러분들 보신각 종입니다. 이 종이. 그래서 여러분들 종로라는 이름도 이 종에서 유래합니다. 다. 그래서 이 원각사지 대종이라는 게 참으로 유서 깊은 어떤 유물이란 거죠, 여러분들. 종로라는 이름을 우리가 쓰잖아요. 그 이름도 어떻게 보면 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원각사지가 지금 이 탑이 있죠. 여러분 보셨죠? 이 탑은 정말 우리나라에 유례가 없는 탑입니다. 딱 2개만 있어요. 여러분들 국립중앙박물관에 딱 중앙홀에 보면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있습니다. 이 탑이 원래 고려시대의 탑입니다. 여러분들 기황후라고 아시죠? 이분이 이 탑을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원나라의 어떤 그 왕후니까 자기 어떤 그 원나라의 어떤 번영을 위해서 이 탑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원각하지 식충석탑은 이제 새로 그때 세조 당시에 그죠? 그때 이 탑을 거의 그대로 모방해서 만들었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이 특이하게 보면 이렇게 아자형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기단부가 3층으로 돼 있죠. 그리고 위로는 이렇게 탑을 올리고 10층입니다 이게. 그리고 대원각삽이라고 지금 가시면 이게 아마 비각 안에 있습니다. 비각 안에. 여기 보면은 이 거북이도 정말로 힘이 있죠. 그리고 연꽃 대자가 있고 그죠. 그리고 이 이수라고 원래 이후에 얹이는데 일체형으로 비석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당나라 시대의 석비를 좀 모방한 상당히 좀 복고적인 그런 비석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김수원, 서거정, 정난종 아주 뭐 대단한 유학자들이죠. 글씨를 쓰고 그러니까 당대 이제 이게 성종 때죠. 그러니까 성종이 그래도 전임 어떤 국왕들이 다녔던 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석을 만드니까 당대 이름난 유학자들이 다 글을 쓰고 이렇게 비석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탑골 공원이라는 데가 그냥 아무 그냥 옛날에 뭐 파고다 공원 뭐 이렇게 또 얘기했죠. 그냥 뭐 한 번씩 지나가고 그랬지만 저 정도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이다.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영국사지라고 도봉원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도봉산에 한번 가보시죠. 도봉산 지금 도봉산역에서 한 1.5km 이렇게 쭉 걸어 들어가면 옛날에 도봉서원이라고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 옛날에 서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발굴을 해보니까 놀랍게도 거기가 옛날에 영국사지 절터였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 고려 초기에 이 선종의 구산 서문이 있는데 복림사문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창원 쪽에 있는데 여기에 해거국 사람들이 여기 영국사에 주석을 하셨습니다. 근데 발굴 조사를 해보니까 2012년도에 발굴 조사했는데 견주 도봉산 영국사라는 비편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이 영국사가 어딘가 이렇게 설이 많았는데
바로 여기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 견주라는 데가 이제 지금 양주를 얘기합니다. 지금 양주시 있죠. 그래서 이 영국사는 고다론 희왕론과 함께 3대 부동산문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문은 한 문중이 그냥 어떤 계속 주지를 이제 연임하는 걸 말합니다. 그 정도로 특혜를 준 거죠, 광종이. 그 정도로 이 고다로는 지금 여주에 가면 고달사지가 있습니다. 그게도 대단한 절터입니다. 정말로 좋습니다. 여기도 한번 가보십시오. 희양원은 지금 문경 봉암사를 얘기합니다. 여기는 이제 도봉원을 말하는 거죠. 여기는 대장경도 소유하고 아주 뭐 스님도 많이 거주하고 아까 얘기한 효령대군이 시주도 하고 아주 큰 절로 유지를 해 왔는데 조선시대가 이제 중반에 넘어서면서 이제 불교 탄압이 시작되죠. 그러면서 절이 이제 사라지고 조광조 송시를 이제 모시는 도봉성원을 그 절터 그 자리에다 세웠습니다. 밑에 축대를 그대로 옛날 법당터를 그대로 쓰고 그 위에 서원을 세웠습니다. 발굴해 보니까 그게 지금 다 드러났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여기가 그래도 서울 유일의 서원입니다. 지금 서울에는 서원이 없어요. 도봉서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림들이 사활을 거는 거죠. 저걸 복원하는데. 그래서 지금 막 서로 기싸움이 대단합니다. 지금 조계종은 저 영국사를 보존해야 된다. 근데 유림들은 도봉서원 세워야 된다. 이게 서로 막 좀 분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렇게 영국사의 그 터는 보존하고 그 옆에다가 도봉서원을 짓자 이런 쪽으로 아마 좀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금강영, 금강적, 향로, 뭐 보물급 아주 많은 유물이 출토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게 금강영이라고죠. 요령 아시죠, 여러분들 흔드는 거. 그 요령이고 이 금강적, 이거는 향로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절터입니다. 지금 이 위에 이거 바위 보이시죠? 여기 도봉산입니다. 여기가 아주 터가 정말로 남향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이 비편이 이겁니다. 비석 파편이 발견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도봉원이라는 그런 이제 기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비석 하나가 역사를 바꿉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양주 해암사지, 여러분들 요 가까운 양주의 해암사지 아시죠? 여기도 뭐 옛날에 태조 이성계가 머물고 무엇보다 우리 지공나옥 무학이라는 삼마상이 여기 주석하면서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 뭐 거의 국찰, 우리나라에서 최고 어떤가는 사찰로 아주 이름난 곳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이성계가 자기 왕을 물려주고 나서 이 해암사에서 머물렀습니다. 근데 그 법당 뒤에다가 정청이라고 자기의 집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별궁 형식으로 정궁을 떠난 별궁으로 그 해암사에다가 저렇게 궁궐식으로 이렇게 불사를 한 거죠. 그래서 삼문삼조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해암사 절터입니다. 이걸 이제 복원한 이제 그거 가면 지금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거 가면 이런 모형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궁궐에 보면은 이렇게 문을 3개 지나서 이렇게 궁궐을 보거든요. 여러분들 경복궁 가보셨죠? 제일 앞에 광화문, 뭐 또 흥북문인가? 그리고 또 뭐 근정문 이렇게 문을 3개 통과해서 근정전에 도달합니다. 근데 여기는 보시면 문이 딱 3개 있죠. 그리고 여기에 법당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거는 궁궐을 본딴 어떤 사찰 건축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도 보면은 이 어떤 사신을 접견하고 그 뒤쪽은 자기 집무 공간, 그 뒤에는 어떤 그 생활 공간 이렇게 나눕니다. 그걸 삼조라고 하는데 여기 해암사도 가면은 그 구조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궁궐과 사찰이 혼합된 이런 구조는 흔치 않기 때문에 지금 유네스코 잠정 목록이 지금 올라 있습니다. 아마도 세계 문화유산이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중에 이제 문정왕후가 이제 불교를 많이 이렇게 지켜줬는데 나중에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유생들이 불을 질러가지고 이 절이 완전히 소실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면 어떤 유생이 그죠? 또 스님 부도를 훼손하고 묘를 조성했어요. 근데 당시 순조가 이게 무학대사가 공신이기 때문에 이놈은 음벌을 해서 기양을 보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궁궐식의 어떤 계단들이 아주 이게 웅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부처님 사리탑입니다. 여기 있던 사리가 미국 뭐 보스턴 미술관에 갔다가 얼마 전에 되돌아왔죠. 바로 여기 있던 사리입니다. 지금 해암사로 지금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사리암기는 미술관에서 안 줍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리에 대한 관념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그 사리가 더 중시한데, 그죠? 그 여기 있던 사리암이 이제 도굴을 당한 거죠. 여기 있던 그 해암사에 있던 그림들입니다. 불화. 이게 문정왕후가 그때 낙성식을 기념해서 이 탱화를 조성했습니다. 이 탱화들은 당시 궁궐의 하원들이 다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궁궐 하원들은 아직 고려의 어떤 불화의 전통을 이렇게 담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려한 불화가 조선 시대에도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정왕후가 돌아가시고 불교가 완전히 이제 탄압을 받으면서 이런 하원들이 불화를 그린 전통이 끊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불교의 어떤 그 불교 예술의 암흑기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그리고 이게 청동 풍탁이라고 합니다. 이게 법당 그 끝에 달려 있는 그 풍경 있죠. 근데 이게 이렇게 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건물이 컸는지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에 명문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무학대사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왕가, 왕비, 세자까지 이름이 다 나옵니다. 여기. 그리고 이 돌아가면서 어떤 그 부처님으로 이 어떤 나라와 국가가 안녕을 기원한다. 이런 또 발언문이 저기 다 적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나홍스님 부도입니다. 나홍스님. 청산한 나를 보고 뭐 말없이 살라고 그 유명한 시 아시죠? 그분 이 나홍스님입니다. 여기가 이제 무학대사, 이 무학대사 부도고 여기에 석등입니다. 이 석등에 보면 요 사자가 있어요. 아주 귀엽습니다. 이것도 보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 다. 여기는 창업 공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용을 조각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이제 5분 초과했네, 그죠? 안양사지 여러분들 혹시 여기 가보신 분 있습니까? 여기에 가봤다 하면 진짜 대단한 분인데 여러분들 안양이라는 도시 아시죠? 그 안양이 원래 극락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안양이. 그래서 이 안양이라는 도시는 참 불교적인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이 안양사지 때문에 안양이라는 그 이름이 생긴 겁니다. 지금 안양에 가면 안양사지가 있는데 지금 중초사지라고 요 앞쪽에 단간지주가 있습니다. 이게 보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돌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새겨놨어요. 근데 보니까 신라시대 때 이렇게 이 단간지주를 만들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여러분들 그 삼성산 아시죠? 거기가 산막사 있고 거기가 삼성산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공나온 무학스님을 얘기합니다. 삼성 세 분의 성인. 그 밑에 있는 절이 바로 이 안양사인데 이 태조 왕건이 여기다 발원해서 절을 지었답니다. 그리고 김부식, 삼국사기진 김부식이 여기 있던 그 전탑이 있었어요. 여기에 특이하게도 전탑에 탐명을 또 지었습니다. 최영 장군이 또 여기에 전탑을 무너졌을 때 수리를 합니다. 그 정도로 여기는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시한 대찰이었습니다. 세종도 여기를 이렇게 무너진 걸 중설했는데 당시 유학자들이 막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6세기 되면 여기 완전히 폐사가 됩니다. 그런데 1959년에 여러분들 그 비타민제 유명한 유유제약 아시죠? 여기 공장이 들어섭니다. 여기에 절터에. 그런데 이 이 공장을 설계한 사람이 김중업이라고 아주 유명한 건축가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기리기 위해서 여기 지금 건축 박물관이 또 들어서 있어요. 근데 2006년 발굴 조사에 여기서 안양사라고 새겨진 기와 조각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안양사구나 이제 추정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안양시로서는 자기 시의 어떤 역사적인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터입니다. 이게 이제 그 단간지주란 겁니다. 그리고 이거 석탑이 있죠. 이 3층 석탑 보시면 조금 격이 높아 보이진 않죠. 그런데 얼마 전까지 이게 보물이었어요. 그래서
재미있게 우리나라에서 강등된 문화재라고 합니다. 이게 보물에서 지방 문화재로 떨어졌어요. 이런 예는 유일합니다. 이게. 요 단간지주 요쪽에 한문으로 기록이 지금 새겨져 있던 거죠. 그래서 신라시대에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복원한 겁니다. 이 중문이 있고 요 전탑이 보이죠? 벽돌로 만든 전탑, 여기에 법당이 있고 요게 강당이 있고 회랑을 둘렀습니다. 이런 것들이 왕실 사찰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안양에도 이런 절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게 여러분들 그 뒤쪽에 가면 바위에다가 이렇게 석종, 마해종이라고 하는데 이 종을 새겨놨습니다. 이 종이 정말로 이게 섬세하게 새겨놨어요. 이런 거. 요 스님이 종 치고 있죠. 스님이 종을 치고 있어요. 이 조각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한번 혹시 가시면 한번 보십시오. 마해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위에 종을 새겼다는 거죠. 그리고 파주 해음원지라고 제가 솔직히 어제 한번 다녀왔습니다. 어제 처음 갔어요. 여기를 조금 가보고 싶어가지고 어제 갔다 왔는데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 파주라는 데가 옛날에 여기 서울이 남경이라 해서 서경, 남경, 서경 그러니까 서경은 평양이죠. 여기는 이제 남경이라서 상당히 세 군데 수도로서 고려 당시에 아주 중요시한 곳입니다. 서울이 그 당시에도. 그래서 이 두 곳을 연결하는 곳에다가 이 해음원이라고 어떻게 보면 국립 숙박시설 그리고 왕의 행차를 대비한 별궁, 궁궐을 또 만들고 그리고 사찰까지 이 세 가지 복합적인 건축을 만든 데가 바로 해음원입니다. 김부식이 또 이 글도 짓고 몽골 침입 때 소실됐습니다. 근데 1999년도에 이 해음원이라는 이 기와 조각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이게 아주 대단한 일인데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죠? 이거 해음원 딱 보이죠? 그러니까 역사적 기록에는 이 해음원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장소가 어딘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와 조각 하나 발견되면서 바로 여기구나 해서 그때부터 발굴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거를 했는데 이렇게 지금 터가 드러났습니다. 여기가 어떤 별궁, 궁궐이 있던 데입니다. 이쪽이 사찰이 있었고 여기는 그런 어떤 숙박 시설이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근데 여기 가보면은 이 산세가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가보면. 근데 이걸 아까 얘기한 이걸 발견한 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뭐 기억에는 많이 못하고 제가 어제 만났는데 제 옛날에 이제 고향 친구인데 이분이 원래 동국대 그 불교 미술 전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근방에 살았답니다. 해음원 근방에. 근데 이를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보니까 막 도자기부터 해서 막 돌하고 이런 거 집안에 막 가지고 있고 이런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쪽으로 많이 다녔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걸 발견을 한 거죠. 대단한 발견이죠. 그때부터 이 발굴이 시작됐답니다. 근데 내가 어제 그 박물관에 가보니까 발견자 이름은 없더라고. 그래서 이 정도면 이름을 하나 넣어줘야 되는데 그죠? 그 사람 공적도 제법 큰데 그래서 좀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런데 그 어떤 막 자기 무용담을 엄청나게 또 얘기하더라고. 근데 진짜 대단한 친구예요. 저거 하나로 이 우리나라 이런 해음원이라는 이런 복합적인 건축은 없거든요. 그게 저렇게 발굴되고 너무 가보니까 잘 해놨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로 좋습니다. 저기도. 보자. 그래서 뭐 이제 잠깐만 얘기하기 좀 해줄게요. 우리나라 불교 문화재 비중이 보면은 국보나 보물 되면은 압도적이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전국 뭐 아주 터 좋은데 이렇게 산사가 다 위치해 있죠. 그리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고 또 조각이나 회화의 어떤 뭐 뛰어난 것들을 다 갖추고 있죠. 또 세계에 또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문화유산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그런 문화재가 불교입니다.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오면은 뭘 보겠습니다, 그죠? 예, 우리 불교 유산을 찾아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국가유산청이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문화재, 가장 좋아하는 문화재가 뭔가 조사를 하니까 1위가 경복궁입니다. 아무래도 서울에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가시니까. 그런데 2위가 석굴암, 그 다음에 해인사, 대장경판, 5위가 부석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마음의 위안을 주고 어떻게 좀 힘들거나 찾아갈 때가 이렇게 보면 다 이게 불교 유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백그라운드가 정말 좋은 쪽으로 이제 공부를 잘 정하신 거죠. 여러분들 부처님법만 정말로 대단합니다. 저도 뭐 이제 한 20년 좀 넘었지만 배울수록 부처님법에 대한 믿음은 더 확고해집니다. 여러분도 아마 공부해 오시면 느끼실 겁니다. 그런 믿음 더 강해질 것이고 또 우리 전 국토가 정말로 좋은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뭐 시간이 나시면 저렇게 한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절터나 좋은 사찰들 방문하셔서 기도하시고 또 마음을 좀 쉬시고 이러면 점점 더 또 공부가 더 깊어지고 그런 좋은 인연이 될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